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라디오 김상순 차이나 팟캐스트입니다. 중국 정치 분석 12번째는요.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진핑의 호위무사, 차이치의 1인지하 막강 권력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표면적인 서열 5위인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서기처 제1서기인 차이치는 시진핑 친위대 세력 중에서도 시진핑이 가장 아끼고 믿는 호위 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시 5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의 총애를 독차지한 차이치. 두 번째, 차이치의 어마어마한 5가지 직책들. 세 번째, 시진핑이 차이치를 키우는 3가지 숨은 의도. 그리고 네 번째는 시진핑과의 인연, 차이치의 충성맹세, 그리고 5번째는 무한 권력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진핑의 총애를 독차지한 차이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이치는 시진핑 3기에서 시진핑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시진핑으로부터 허용받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마오쩌둥을 흉내내는 시진핑의 1인천하 시대에 차이치는 마오쩌둥 1인천하에서 2인자로 군림했었던 류샤오치나 린벼와 같은 그런 상징성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명목상 2위인 공무원 총리 리창을 제치고 실질적으로 차이치가 이미 서열 2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차이치의 직함만 봐도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중공에서 가장 최고 권력기구인 중공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7인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중공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목상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서열 5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공의 24명 중앙정치국 위원 중에서도 서열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맡는 시진핑의 비서실장 역할인 중앙판공청 주임도 이례적으로 시진핑 3기에서는 차이치가 겸직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시진핑 비서실인 중공 중앙판공청 주임은 시진핑과 차이치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6명 상무위원들의 모든 업무에 관여합니다. 중공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료, 보안, 통신, 경호, 출장 등의 모든 일성 업무에 대해 총괄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다른 상무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막강하죠? 두 번째 소주제로 차이치의 어마어마한 5가지 직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치의 직함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공이나 중앙이 들어가면 공산당 조직이고 중국과 국가가 들어가면 이것은 중국 정부 조직이라는 것을 미리 참고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로 차이치의 첫 번째 직책은 중공의 가장 최고 권력기구인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입니다. 가장 높죠, 이 권력기구로. 둘째는 중공 중앙서기처 제1서기입니다. 서열 5위고요. 셋째, 중공 중앙판공청 주임, 즉 시진핑의 비서실장입니다. 문고리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부주석입니다. 차이치의 또 다른 막강한 권력은 바로 이 시진핑이 주석인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부주석 직함도 시진핑에게서 부여받은 것인데요. 당에 이어서 차이치에게 중국의 국가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맡긴 것은 차이치가 바로 당과 국가 조직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시진핑이 허용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국가안전위원회는요, 공산당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상무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안전위원회의 원래 부주석은 관례대로 서열 2위 국무원 총리인 리창과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짜오러지가 당연직으로
두 명이 부서기를 맡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관례를 깨고 시진핑 3기에서는요. 차이치를 부주석단에 넣은 겁니다. 두 명이 세 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차이치가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느낌이 달라졌죠. 리창이나 짜오로지 같은 경우는 국무원 총리이고 상무위원장이니까 당연직으로 부주석이 됐는데 이걸 갑자기 차이치가 부주석으로 새로 만들어서 끼어들어오니까 리창이나 짜오로지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리창 같은 경우는 차이치와 지금 적대적인 대립관계, 경쟁관계에 있죠. 리창은 절강방의 수장이고 차이치는 복건방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친위대 내부의 갈등이죠. 자, 다섯째는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차이치는 중공중앙위원회 소속의 중앙과 국가기관 공작위원회의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 공작위원회는 당 중앙에서 공산당의 모든 조직이라든지 국가의 모든 조직에 사람들을 파견해서 당 조직과 국가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막강한 조직이죠. 시진핑은 이런 막강한 권력을 차이치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직책을 가진 차이치는 당과 국가 기구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시진핑이 차이치를 키우는 건 왜 그럴까요? 3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진핑이 관례를 깨고 서열 5위의 상무위원에 오른 차이치에게 서열 20위권 밖의 인물에게 맡겨야 할 비서실, 즉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삼은 것에는 제가 볼 때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중공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이어서 2번째 막강한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의 위원 24명 중에서 시진핑 자신을 제외한 23명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차이치밖에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치는 중앙판공청 주임, 즉 시진핑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해외 출장에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치에게는 막강한 문고리 권력이 생긴 셈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시진핑의 2번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차이치가 겸직으로 비서실장인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시진핑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지만 동시에 차이치는 서열 5위의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시진핑 1기와 2기에서도 상무위원이 시진핑 총서기의 해외 순방에 보좌역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2번째 숨은 의도는 뭡니까? 바로 자신이 1인 천하의 황제라는 것을 중공당원과 중국인민 및 전 세계의 상무위원이자 비서실장인 차이치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알리는 거죠. 동시에 시진핑 3기에서 나머지 상무위원들의 등급도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시진핑 3기부터는 시진핑의 하수인으로 자동 격화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진핑의 권력 욕심은 이렇듯 10년을 준비해서 시진핑 3기에서 완성시킨 거죠. 엄청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도는 중공의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감시죠. 시진핑은 차이치를 통해서 중앙정치국 위원들은 물론이고 중앙정치국 위원 중에서 겸직으로 다시 뽑힌 나머지 5명의 상무위원들까지도 차이치에게 감시하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시진핑과 차이치를 포함하여 중앙정치국 24명의 위원 중에서 다시 7명의 상무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2번째 최고 권력 기구에 속한 22명에 대해 시진핑은 차이치에게 감시 권한을 주고 막강한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째로 시진핑과의 인연, 차이치의 충성 맹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이치는 어떻게 해서 시진핑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방근무 인연입니다. 시진핑과 차이치는 시진핑이 복건성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되어 차이치는 이때부터 시진핑의 수족이 되었고요. 시진핑이 절강성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그리고 시진핑이 절강성으로 차이치를 불렀고 시진핑이 상해를 거쳐서 국가 부주석으로 북경으로 옮겨왔을 때에도 시진핑이 차이치를 북경으로 불러 올려서 북경시장과 북경시 당서기를 맡겼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차이치는 시진핑 친위대 중에서 복건성 출신들이 해당되는
복권방을 이끌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에 대비되는 것이 서열 2위인 명목상으로 공무원 총리 리창이 이끄는 절강방이죠. 둘째는 시진핑에 대한 끝없는 충성 맹세입니다. 이것이 차이치가 시진핑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받은 건데요. 차이치는 시진핑의 수족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진핑 1인 우상화 작업의 선두에서 시진핑 사상 학습과 전파 운동을 주도했고요. 시진핑 정치사상, 시진핑 경제사상, 그리고 최근에는 시진핑 문화사상을 공산당 당원과 중국 정부 공무원 및 일반 인민들에게까지 앞서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고위층과 중국 정부 고위층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시진핑의 개인 우상화 사상교육 전파를 명목으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차이치는 당이 인민들의 문화를 지도하는 권한이 있고 이는 시진핑 문화사상을 학습해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시진핑이 이뻐하지 않을 수 없죠. 시대의 책사라고 칭송받으며 장쩌민과 후진타오에 이어서 시진핑의 책사까지 되었던 왕후닝은 이미 차이치의 정치 선동술에 밀려나서 대만 대선과 총선 개입 공작에 집중하다가 이마저도 실패해서 이제는 거의 변방으로 밀려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이치를 막을 사람이 없을 정도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무한 권력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차이치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분위기를 아주 짧게 전했습니다만 그 말에 깊이 있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마오쩌둥 시절의 막강한 2인자였던 류샤오치나 린비아오의 그림자가 차이치에게 어른거린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류샤오치와 린비아오를 정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류샤오치는 1959년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등으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주석직에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과 2인자 자리를 노리고 있던 린비아오에게 핍박과 숙청을 당하여 1969년 11월 12일 사망했죠. 그리고 시체는 재빨리 소각당했습니다. 류샤오치는 초기에는 마오쩌둥을 엄청 숭배했지만 지방시찰 당시 대약진 시절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대기아 현상을 직접 지방에서 보고 경제개혁을 주장하면서 마오쩌둥과 이때부터 척을 지게 되었고요. 잠시 국가주석으로 집권을 하긴 했지만 홍위병을 앞세우고 돌아온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류샤오치를 몰아낸 린비아오는 반마오쩌둥 파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마오쩌둥에게 극도의 아청꾼으로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 맹세를 끊임없이 한 결과 국방부장을 맡아 실질적인 2인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만 문화대혁명 지속 여부를 두고 문화대혁명 말기에 마오쩌둥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고요. 린비아오는 결국 5.7일 공정으로 불리는 마오쩌둥 축출 쿠데타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소련으로 비행기를 타고 망명하던 중에 몽골 영공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차이치에게서 이런 류샤오치와 린비아오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을까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만약 시진핑이 건강상의 문제나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시진핑의 뒤를 그대로 이을 사람이 명목상 서열 5위지만 실질적인 권력 파워 2위인 차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진핑 1기에서 장쩌민의 상하이반과 후진타오의 공청단 파벌을 차례차례 격파한 것은 시진핑이 오랜 동지이자 친구였던 왕치산이었지만 왕치산은 시진핑 2기에서 상징적인 국가 부주석 지위에 만족한 채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자리를 시진핑 2기 2018년부터 뒤에서 숨어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차이치인데요. 그리고 시진핑 3기가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20차 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차이치가 전면에 나섰던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 중에는 시진핑 하야, 차이치 등극 이런 풍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현 중공의 정치 구도 상황이
마오쩌둥 시절의 류샤오치나 특히 린비아오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군에게 충성 맹세를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반 마오쩌둥으로 돌아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류샤오치나 린비아오처럼 차이치 역시 현재는 엄청난 충성 맹세를 실천하고 독려하고 있고 이에 걸맞는 시진핑의 총애를 받고 있긴 합니다. 자, 시진핑은요, 올해 1월 4일 중공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인대, 공무원, 정협,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및 차이치가 소속해 있는 중앙서기처의 공산당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차이치의 중앙서기처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했다며 칭찬했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차이치가 주도했던 시진핑 정치사상, 시진핑 경제사상, 시진핑 문화사상 학습과 실천에 대한 충성맹세 노력을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치하한 것이고요.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는 1000명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던 정말 희대의 아청꾼이었던 린비아오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의 호위무사이자 칼잡이로 반시진핑파를 철저하게 숙청하면서 2인자 자리를 굳히고 있는 차이치. 그러나 칼춤이 너무 강렬하고 반대파들이 급증하고 있고 파벌 싸움을 종식시켰지만 지금은 시진핑 친위대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가장 앞서서 차이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이치의 독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차이치의 칼날은 리커창에 이어서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을까요? 시진핑 친위대 내부의 권력 투쟁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믿고 듣는 김상순 차이나 팟캐스트. 오늘 주제에 대한 소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